안녕하세요. 독채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등 국어 내신 1등급 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희 아이가 국어에서 전교 1등 했던 공부법을 제가 자세히 물어보고 주차별로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국어 내신 공부의 최종 목표는 전 범위를 암기하는 것과 심화 능력을 키우는 것인데요. 국어가 암기라는 것이 생소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전 범위를 암기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희도 고등 내신을 경험하면서 국어 내신이 암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저희 아이는 보통 내신 5주 전부터 시험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차근차근 준비하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니 지금부터 5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끝까지 보시고 궁금한 것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심화 능력을 기르는 것과 모의고사가 범위일 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따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험 공부를 위한 준비물은 교과서와 자습서, 평가 문제집, 학교 프린트가 기본이고요. 모의고사가 범위에 들어간다면 그것도 있어야겠죠. 전범위 암기는 회독을 통해 하는 것인데 회독수는 10회독이 목표이고 선생님의 진도와 상관없이 내가 계획한 대로 쭉쭉 진행해 나가는 것이에요. 미리 범위의 학습을 다 해둔다. 이렇게 계획하고 하는 것이죠. 범위가 아직 안 나왔을 텐데 어떻게 가능할까 싶을 텐데요. 대략적인 범위는 대충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상 범위를 학습하는 것이고 시험 기간이 가까워질수록 정확한 범위가 나오게 되죠. 예상 범위의 80~90% 정도를 미리 한번 봐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첫 회독 때 전 범위를 미리 꼼꼼히 다 봤다는 것이 자신감을 엄청 올려주고 누구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간혹 내가 학습한 것이 빠질 수도 있고 갑자기 추가되는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앞뒷반에 친구가 있다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범위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아이들이 또 알게 되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주차별 학습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험 5주 전에는 전범위 자습서와 학교 프린트 정독을 하는 것인데요. 정독 후에는 문제까지 다 풀어줘야겠죠. 틀린 문제는 해설지를 읽고 숙지를 해둬야 하고요. 이 첫 회독의 목표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암기는 하지 않고 모르는 어휘가 있다면 체크하며 정독을 해야겠죠. 첫 주에 교과서와 자습서 등 모든 필기를 단권화를 많이 하던데 저희도 첫 중간고사에서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아이 학교는 국어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서 그걸 단권화를 하다 보니 나중에는 정말 울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첫 시험에서는 이왕 시작한 거라 멘탈 털리면서 꾸역꾸역 했었는데 결과도 썩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두 번째 시험부터는 단권화 할 시간에 정독하며 내용 파악에 더 심혈을 기울이게 되니 시간도 훨씬 단축이 되었고 결과도 더 만족스러웠죠. 단권화가 좋다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이 있는 것이고 저희는 이렇게 했었다라고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겠어요.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고 단권화를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면 아주 좋은 방법이겠죠. 4주 전엔 평가 문제집 정독을 하고 문제를 푸는데요.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의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가 문제집도 정독을 꼼꼼히 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하죠. 이 평가 문제집 풀이까지 하면 총 3회독 정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파악이 잘 되어 있을 거예요. 3주 전엔 외부 문제 풀이를 하는데요. 저희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범위에 해당하는 내신 문제를 출력해서 풀었었는데 이 사이트의 문제가 해설이 잘 되어 있어서 아이가 아주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이 문제풀이의 목적은 어떤 선지가 더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파고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언제나 메인은 학교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 그리고 학교 프린트인 것이죠. 이제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총 4회독을 했고요. 이 3주 전에는 외부 문제 풀이 외에 오답 정리를 추가해서 했는데 여태 풀었던 자습서, 평가 문제집, 프린트에서 틀렸던 것 혹은 조금이라도 아리까리했던 선지를 다시 판단한 후에 형광펜을 쳐두는 거예요. 오답 정리를 다시 할 때의 목적은
내가 틀렸던 문제들을 해설지대로 생각할 수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죠. 잘 모르는데 빠지는 선지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오답 확인은 나의 머리로 생각해서 사고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게 맞는지 틀린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해설지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3주 전까지의 학습인데 여기까지 학습을 제대로 했다면 모든 문제풀이와 모든 오답 처리를 한 것이고 총 5회독 정도 완성이 된 것이죠. 2주 전부턴 본격적으로 암기를 시작하는데 교과서와 프린트, 선생님의 필기를 다시 읽으면서 내가 놓친 것들이나 아직 잘 모르는 것들을 형광펜을 치는 거예요. 이것이 6회독인데 이 과정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고 해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이것을 하는데 이때는 말로 내뱉으면서 암기를 하는 것이죠. 자동으로 나올 때까지 4-5번 암기를 하는데 교과서에 서술된 표현을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라고 해요. 애매하게 외우면 주관이 들어갈 수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다고 하네요. 시험 일주일 전에는 아까 3주 전에 오답 처리했던 것 있죠? 그것을 복습하는 것인데요. 선지를 다시 보면서 맞는지 틀리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고 본격적으로 덜 외워진 것들을 미치도록 외우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암기할 것은 필기, 교과서 활동 내용, 자습서의 자잘한 해설, 지문에 대한 해설, 프린트, 모의고사 같은 것들이고 아직 안 외워진 것을 최종 노트 정리하면서 미치도록 암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국어는 암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 전부터 시험 전까지는 계속 암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저희 아이에게 자세하게 물어보고 준비한 내용인데요. 짬짬이 만날 때마다 물어본 것이라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다음 영상은 심화 능력을 키우는 방법과 모의고사가 범위일 때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만들면서 또 추가적인 팁들이 있으면 같이 담아 보겠습니다. 우리 고등학생 여러분들 다가오는 신학기에 준비 잘해서 첫 내신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